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미국 증시 잠깐 보고 한국 경제 주요 뉴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증시는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CPI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9월에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미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10% 넘게 아주 큰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럼 9월 12일 화요일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사가 조금 많았는데 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라는 행사가 열리면서 그 관련된 산업에서 기사거리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K 배터리 매출 2년 후 메모리 반도체 넘는다. 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서 2차 전지,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에서 뛰고 있는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성장 전략 같은 것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고요. 여기에서 이제 2차 전지 세션에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강기석 교수가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K 배터리 매출은 2025년 1670억 달러 규모로 메모리 반도체인 매출인 15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로 국가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에서는 올해 1만 톤가량인 생산량을 2030년에는 100만 톤으로 늘려서 1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고, 현재 양극재 1위인 에코프로에서는 3년 안에 핵심 광물인 리튬 재련까지 1위에 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부분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LFP 배터리 강자인 중국을 넘어서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올 3분기에 수요 공급의 균형이 잡히고 4분기부터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확산이 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요소수 대혼란 겪고도 중국 없인 힘들어 한국의 현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3대 희소가스인 크립톤, 네온, 크세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2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원재료가 중국 의존도가 엄청 높은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전구체 의존도는 거의 96.6%까지 달하고, 특히 반도체 웨이퍼 일부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쓰이는 크세논의 중국 의존도가 7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전구체 수입 의존도가 96.6%에 달하고, 자동차 원재료인 마그네슘 잉곶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3대 희소가스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는 당초 주력 생산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였는데 양국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난이 커져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산업에서 제동장치나 운전대 에어백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 집약적 부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60%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중 갈등, 분쟁 등으로 원자재 공급을 중국이 통제하게 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데, 현재 중국 경제가 침체 위기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공급 중단은 중국한테도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50만 명이 연 34만 원 혜택 받는다. 오세훈의 파격 실험. 서울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후 동행카드라는 것을 내놓는데, 이게 지하철, 시내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 시내 대중교통 4종 세트를 월 6만 5천 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AI 경쟁에 HBM 반도체 주문 2배 늘어 시장 매년 82% 커질 것.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반도체 세션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삼성전자에서는 올 3분기부터 수요와 공급 균형이 생기고 4분기부터가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D램 시장의 성장을 이끌 핵심 요인으로 생성형 AI가 꼽혔습니다. 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프로세서와 함께 데이터를 처리하는 HBM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고 패키징해서 만든 고성능 제품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HBM 수요가 향후 5년간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AI 경쟁은 메모리 수요 성장에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내년 HBM 시장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HBM 등장으로 D램 산업이 맞춤형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는데, 고객사를 묶어두는 락인 강도가 기존보다 강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CXL DRAM과 PIM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CXL을 활용한 D램은 서버에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 외장하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PIM은 CPU 등 프로세서 옆에 붙여서 데이터 처리를 돕는 D램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로봇은 인간의 보완제,
이제 미래엔 모든 사람이 협동 로봇과 근무. 로봇 세션에서 이정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로봇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가만 로봇을 사용하지만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로봇을 활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봇이 인간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로봇 중에서도 인간과 작업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요리 로봇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치킨을 튀긴다든지 이런 식음료 분야에서 로봇이 주목받는 이유가 그곳의 인력난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7년 뒤엔 15조 시장으로. LG 디스플레이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2030년 120억 달러 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대시보드 전체를 덮을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대형화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평균 크기가 11.3인치라고 하면 프리미엄 차종은 2028년께에는 50인치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AI 알고리즘 수백만 환자 케이스 진단 암 생존율 높인다. 코리아 인베스트 위크 바이오 세션에서는 루닛의 대표가 나와서 암 진단 정확도가 100%에 가까운 자율형 인공지능 개발에 나서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루닛 인사이트라는 제품으로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AI를 통해서 영상 판독의 정확도를 기존보다 20% 높이고 초기 암 진단도 가능해서 암 환자 생존율을 1.4에서 4.3배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AI 알고리즘이 수백만 개의 환자 케이스를 학습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영상을 판독할 수 있다고 했고, 판독 정확도가 100%에 가까운 자율형 AI뿐 아니라 전신 암 진단 AI 등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고체 전해질이 핵심 될 것. 2차전지 석학 강기석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한국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지만 중국과의 경쟁은 위협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체 유효 특허수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1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강 교수는 고용량 고출력의 가성비 높은 배터리가 미래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차세대 하이니켈, 니켈 함량이 90%인 차세대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함유량 10% 이상 음극재, 고체 전해질 등 3가지 배터리 소재가 2차전지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음극재에서는 기존 흑연 소재 대신에 실리콘을 쓰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흑연이 현재 중국 공급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안이 되는 실리콘에 힘을 실어야 하고, 실리콘 다음에 올 것은 리튬 메탈 음극재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뒤질 이유 전혀 없다. K 배터리의 자신감.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한데, 그에 대한 우려를 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많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카드가 충분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는 이르면 2025년부터 LFP 양극재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고, 중국 기술을 배제한 양산 체계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좀 빠르게 시작해서 기술 축적이 많이 돼 있다면서 중국과의 차별화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꿈의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전고체는 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양산 가능성과 시장성 확보까지 아직 과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또 이날 배터리 회사들의 공통적으로 던진 화두에서는 공정 혁신, 운영 안정화를 통해서 수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모든 배터리 제조사의 핵심 과제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이버만의 AI 생태계 노하우, 미국, 중국 못 잡은 틈새 시장 공략.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체 인공지능 AI 생태계 구축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뿐이라고 하면서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에 AI 생태계를 이식하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AI 패권을 장악한 미국과 중국이 잡지 못한 틈새 시장이 크다고 보는 것인데요. 현지 언어에 맞춰서 해외에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차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하이브 롤모델은 넷플릭스, 미국서 제2의 BTS 키운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엔터 세션에서는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요 전략들을 말을 했습니다. 하이브에서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K-팝 비중이 5% 미만이고 미국의 매출 규모가 한국의 13배 이상이라면서 해외를 목표로 삼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시장 매출만 해도 전체 33%에 불과하고 현재 나머지 매출이 북미와 아시아 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힙합, 라틴, 컨트리, 팝 등 다양한 장르의 현지 아티스트를 육성하려고 한다고 하고, JYP에서도 현지화를 통한 세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현지 K-팝 스타를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또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거대 플랫폼인 카카오와 협력해서 IP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 작가와 활발히 협업하기 위해 퍼블리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베트남 끌어안은 미국, 히토류 탈중국 가속화. 미국이 히토류 세계 2위 매장국인 베트남과 히토류 공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중국이 요소나 마그네슘 수출을 중단할 때를 대비해서 베트남을 탈중국 공급망축의 핵심 대안으로 삼은 것입니다. 국가별로 히토류 매장량을 보면은 베트남이 중국 다음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히토류가 많이 매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아주 적다고 하는데 장기간 전쟁으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불가능했고 투자할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에 많이 나서고 있는데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엠코 테크놀로지에서 베트남에 2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서 건설한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같이 공조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미국과 베트남이 베트남 영해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수주 릴레이 네옴시티에 전력기기 공급한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우디 송변전 건설 전문기업과 678억 원 규모의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네옴시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또 추가로 전력기기를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수주 목표를 2번이나 상향을 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에서 계속 수주를 따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탈석화 SKC 이번엔 반도체 패키징 투자. SKC가 미래의 사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필름과 비주력 석유화학 사업 부분을 정리를 했고 그와 동시에 반도체 2차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미국 반도체 패키징 스타트업인 치플렛의 지분을 12% 확보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치플렛이라는 회사는 AMD의 사내벤처로 출범해서 분사한 기업이라고 하고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것이 중앙 처리 장치인 CPU, DRAM 등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미세공정 한계에 다다르면 이런 패키징 시장이 더 중요해진다고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몸값 2조 두산 로보틱스 온다. 두산 27% 상승 우선주는 상한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에 두산 주가가 25%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2015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점유율 5.4%로 글로벌 5위 협동 로봇 업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주요 기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사가 좀 많아서 제가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업로드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경제적인 시야를 조금이나마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